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 저의 리뷰는 2020년형 캐딜락 XT5 부분 변경입니다. 항상 빠른 신차 리뷰를 위해서 열일하는 차활평TV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페이스리프트 전 XT5는 답답했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GM의 3.6L V6 엔진이 너무 고급성만 추구하지 않았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봐요.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가스 페달 컨트롤이 아주 고급스러웠고 의도치 않은 거친 푸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XT6를 기점으로 GM 3.6 V6 자연흡기 엔진이 완전히 탈바꿈했는데요. 캐딜락의 V6기통 3.6L 자연흡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캐딜락 그리고 쉐보레 그리고 GMC에서도 두루두루 사용하는 특별하게 다른 튜닝도 하지 않은 3.6L V6 자연흡기 엔진이 올라갑니다. 310마력에 37.5 토크를 보여주는 엔진이긴 하지만 캐딜락만의 엔진이 아니고 고급 브랜드만의 엔진이 아닌 점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페이스리프트 되기 이전에는 아이신의 8단 자동 가로 엔진 전용 트랜스미션이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GM이 개발한 하이드로매틱 9단 자동 트랜스미션이 올라가는데요. 캐딜락의 XT6와 GMC의 아카디아에서 많은 파워를 보여줬었던 파워트레인이라서 좀 더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요번에 또 캐딜락이 XT5를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Y 트림 전략을 보여줬는데요. 럭셔리, 스포츠, 그리고 프리미엄 럭셔리, 이렇게 세 가지 갈래로 트림이 나누어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차량은 스포츠 차량으로서 3.6L 자연흡기 엔진만 올라갑니다. 하지만 럭셔리 차량은 2.0L 터보 엔진이 올라가는데요. 페이스리프트 전에 중국에 출시됐었던 2.0 터보는 LTG 2.0 터보였었는데 이번에 새로 출시된 2.0 터보인 LSY 2.0 터보가 럭셔리부터 들어가고 그리고 프리미엄 럭셔리에서는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스포티함 드라이빙 감성이 시장의 주류가 되면서 캐딜락도 그 주류를 따라가지 않나 생각을 해요. 투어링 모드, 사륜 모드, 스포츠, 다이나믹 모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드 간의 차이는 많이 없지만요. 페이스리프트 전에도 MRC가 기본으로 들어갔지만 독일 차량처럼 날카로운 임팩트를 고급스럽게 잡아주기도 했었어요. 독일 차량처럼 단단하고 안정적인 하체감은 역시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미국 차의 장점이자 단점은 울렁거림이겠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많은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있었지만 서스펜션, 하체 세팅은 역시나 울렁거린다. XT4에서 9단 자동 2.0 LSY 터보 엔진의 조합이 야생마스럽고 거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는데 이 3.6 자연흡기하고 9단 자동의 트랜스미션 조합도 아주 거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연흡기 차량이라서 토크도 상대적으로 좀 낮고 상대적으로 높은 RPM에서 고출력을 보여주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차량은 이상하게도 저 RPM 저속에서부터 파워를 뿜어냅니다. 2000rpm에서 한 번에 푸시를 보여주고 또 3500rpm에서 커다란 푸시를 보여주는데 2000rpm까지 도달하고 또 2000rpm에서 3500rpm까지 도달하는 게 눈 깜짝할 사이에 도달을 합니다. 차량이 울렁거리긴 하지만 롤은 거의 느낄 수 없는, 코너링에서 나름대로 하체를 잘 잡아줬다, 이런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캐딜락의 중형 SUV였던 SRX의 후속으로 XT5가 출시가 됐었는데 엄청 강렬하고 지난 세대의 SUV들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웠다고 해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외관을 가지고 태어났었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그때 강렬했었던 그 디자인 인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날카로워서 손이 벨 것 같은 전조등, 그리고 눈물처럼 떨어지는 세로라인, 방패 모양의 날카로운 그릴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가미의 디자인 인자도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적인 인자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바뀌었어요. SRX의 몸매를 살짝 가지고 있는 느낌인데요. 앞범퍼 아래쪽이 길게 빠져나오면서 헤드라이트 부분 그리고 코끝 부분이 살짝 눌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릴도 살짝 누워서
아래쪽 혀 쪽으로 많이 밀려져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몸매적으로는 지난 페이스리프트 전이 좀 더 단아하고 묵직한 느낌이 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하지만, 여전히 날카로움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그릴 안에 살의 변화가 큰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차량은 스포츠 트림의 그릴으로서 메쉬 모양의 그릴 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도 그렇고 캐딜락도 메쉬 모양의 그릴 살들은 속이 너무 훤히 보인다는 단점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프리미엄 럭셔리나 럭셔리에 들어가는 그릴 살들은 지난 세대에서 너무 아름다워서 변함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중후하면서도 세련된 그릴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모습은 앞범퍼가 혀처럼 길게 나와서 몸매가 바뀐 거 말고는 바뀐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18인치 그리고 20인치의 옵션이 있는 XT5이지만 스포츠 트림에는 20인치만 들어갑니다. 스포츠 트림에 들어가는 20인치 휠은 정말 아름다운데요. 역시 휠 디자인은 미국 차 회사들이 시장을 이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세대에서 보여줬던 액센트 라인이라든지 캐릭터 라인 그대로 강렬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아쉽게도 맥피어슨 스트럿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을 넣어줘야 되는 그런 포지션의 차량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들어요. 뒷모습도 크게 많이 안 변했지만 이 테일라이트의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스포츠가 아니고 럭셔리나 프리미엄 럭셔리면은 지난 세대와 비슷하게 생긴 이 빨간색 불투명 테일라이트가 들어가는데, 스포츠 모델은 투명 테일라이트가 들어갑니다. 제가 현대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투명 테일라이트를 쓰는데 상당히 제 관심사 밖이었어요. 그런데 이 캐딜락 투명 테일라이트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와, 이 테일라이트 안쪽에 디테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크리스탈 같으면서도 뭐 유광, 블랙 플라스틱, 어마어마한 디자인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테일라이트 리뷰만 해도 오늘 이 디자인 리뷰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각들이 아주 잘 사라져 있어요. 정말 로봇 얼굴처럼 각들이 잘 사라져 있고, 이 액센트 패널이라든지 테일게이트 윈도우 와이퍼가 스포일러 안쪽에 숨어 있다든지 아주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뒷모습이지만, 역시나 앞모습처럼 XRX와 비슷하게 아래쪽에 혀를 내미는 듯하게 이렇게 길게 뻗어져 나온 부분은 살짝 목매를 만지는 것 같고, 캐딜락 SUV들이 뒷범퍼 마감이 살짝 너무 밋밋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래쪽에 배기구라든지 아니 배기구 그 주변을 스포츠 트림에는 블랙 유광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데 마감은 정말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대형이라고 불리는 트래버스까지 커버를 하는 GM의 C1XX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XT5의 실용성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뒷범퍼 아래쪽이 밀려 나온 듯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풀사이즈 여행 가방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풀사이즈 여행 가방을 넣었는데 아주 많은 공간을 보여주고, 이 스키드 플레이시 들어간 부분까지 약간 공간이 확장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되는 아주 커다란 공간을 보여줍니다. 지금 풀사이즈 여행 가방 하나가 더 들어가도 남겠고 위에도 또 쌓일 것 같아서 공간 자체는 상당히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플로어 아래쪽에도 공간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블레이저에서도 봤듯이 이 2열을 눕힐 수 있는 이 기계식이긴 하지만 원터치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원터치 버튼을 당기면은 2열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엄청 평평한 플로어를 보여줘서 실용성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GM의 스포티한 세팅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세대 3.6으로 고속도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엄청 스포티합니다. 3600cc V6로 이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차량은 없을 것 같습니다. 페달의 어느 지점에서 첫 번째 트랙션, 두 번째 트랙션을 뿜어져 내주는지 알 수 있도록 아주 직관적인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연 흡기라서 뿜어내는 트랙션이 고급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역시 캐딜락은 많이 울렁거리지만 이 MRC가 고속에서 아주 단단하게 변신을 하는 것도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머슬카스럽다기보다는 뭔가 독일 스포츠카, 옛날 자연흡기 독일 스포츠카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만, 아쉬운 점은 드라이빙 모드에 따라서 큰 드라이빙 느낌 변화는, 감성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 또 아쉬운 부분은 캐딜락의 신형 차량들이 전동 유압 브레이크가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기계식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우디처럼 저항값이 얼음 녹듯이 서서히 변하는 그런 가변 저항 모듈은 아니지만, 안정감으로는 업계 최강인 거는 이 XT5도 또 보여주고 있어요. 트윈 클러치 리어 디퍼런셜이 전륜 후륜의 토크 값의 변화를 자유자재로 해주고, 전 후륜의 동력을 끊는 기능까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 유지 시스템,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이
옵션으로 들어갈 수 있고, 전방, 후방 긴급 브레이크가, 오토 브레이크가 또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또 스테빌리 트랙이라고 해서 노면의 상태가 슬립이 많이 생기는 컨디션에서는 브레이크 앞 조절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스 페달 매핑을 바꿔줘서 슬립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동으로 계산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번 부분 변경에서 들어간 GM의 하이드로매틱 9단 자동 트랜스미션은 정말 스포티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높은 RPM에서 변속을 하는데 전혀 무리 없이, 많은 RPM 손실 없이 변속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속 푸시를 느끼는 만큼, 그리고 엔진이 고함 치는 것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상쾌한 가속을 그대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140km까지는 엄청난 안정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캐딜락 세단들에서 보여줬었던 125km 이상에서 조향값이 아주 단단하게 안정감 있게 변해주는 그 변곡점을 이 XT5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75마일, 130km 이상이 되면 조향의 불안감을 그대로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캐딜락에 제가 가진 기대감에 약간 어긋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하지만 코너에서 몸으로 전달되지 않는 롤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벤츠보다 BMW에 가까운 그런 롤 컨트롤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캐딜락의 인테리어를 아주 혹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살짝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심플함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 고급스러움 그리고 날카로움 다 가지고 있습니다. CT4나 CT5에서는 가격 인하를 아주 많이 거쳐서 인테리어에서 빈 곳이 많다고 느껴졌었지만, 아직 이 부분 변경 XT5는 심플한 고급스러움 그리고 심플한 세련된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캐딜락이 독일 차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재질을 아주 고급스러운 거를 많이 써놨습니다. 구멍 송송 뚫린 가죽이라든지 가죽 마감이라든지 아주 비싼 느낌이 들도록 다 마감을 했어요. 재질 어느 한 곳 싸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독일차 같은 느낌을 살리려면 아직은 내공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들긴 들지만 고급차로서는 손색이 없다. 액센트 트림에 탄소 섬유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8인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좀 작게 느껴지긴 하지만 부분 변경인 점을 감안할 때는 전혀 모자람이 없고, 그리고 터치 스크린입니다. 이번 세대에나 들어와서 터치 스크린을 넣은 독일차에 비해서는 훨씬 우위에 있어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디지털 클러스터가 아직도 옵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앙에 6.3인치 스크린이 8인치로 확장이 되긴 됐지만 아직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간 독일차에는 모자란 감이 많이 있다. 핸들 디자인도 아주 탄탄하고 디자인이 잘 돼 있고 버튼들이 크긴 하지만 컨트롤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하지만 클럭션 코어 양쪽하고 그 옆에 버튼부하고 이음새가 좀 많이 엉성하다. 이런 부분은 아직 캐딜락의 고질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딱히 품질 문제가 눈에 띄는 부분도 없고요. 8인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아주 반응성이 좋아요. 끊기는 것도 없고 프레임도 좋고, 그 주변에 정전식으로 버튼을 넣어놨는데 중요한 버튼이지만 파티션이 없어서 쓰기가 불편하다는 점 아쉽고, 아래쪽에 공조 컨트롤도 디자인상으로 나쁘진 않지만 쿠쿠 밥솥 버튼처럼 쓰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는 부분 또 아쉽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심플하게 디자인은 잘 돼 있다.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은 살짝 있다. 앞쪽에 작은 수납 공간이 있어서 아쉽지만은 또 센터 콘솔 아래쪽에 보면 포켓이 있어서 수납 공간도 부족하지 않다. 나쁘지 않죠. 부분 변경되면서 옵션이 기본으로 많이 들어가요. 지금도 이 차량이 53,000달러로 높게 시작하는 차량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옵션이 들어가서 62,000달러 밖에 하지 않습니다. 콘솔부는 전자식 기어봉이 들어가 있고 조그 다이얼 스테레오 버튼이 있는데, 누르는 버튼 자체는 파티션도 좀 촌스럽고 마감이 잘 되어 있지 않지만 조그 다이얼들은 아주 예쁘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또 이렇게 컵홀더 커버도 들어있고요. 암레스트 아래쪽에 폰을 이렇게 꽂을 수 있는데, 폰을 꽂을 수 있는 부분에 또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가 있다. 고급차에 필요한 기능들 쏙쏙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자식 룸미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해상도의 화면을 룸미러 대신 볼 수가 있고, 뒤에 사람이 타거나 짐이 들어가 있어도 룸미러 시야를 잃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들어가고 드라이빙 어시스트 카메라 옵션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요. 전후방 카메라, 전후방 와이드 카메라, 그리고 3D 360도 가상뷰 전후방으로도 볼 수가 있고, 휠뷰까지 다 볼 수가 있는 구성이 들어가 있고, 전자식 룸미러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도 지금 62,000달러 밖에 하지 않아요. 2.0 럭셔리는 44,000달러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접근성 있는 중형 고급 자동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페달도 아주 캐딜락스럽게 세련된 페달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뒷좌석은 좀 망감이 교체하네요. 무릎 공간은 아주 넓어서 좋고, 좌석도 좀 곧게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센터 콘솔도 디자인 아주 잘 돼 있고 3존으로 공조 컨트롤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버튼들, 화면들, 마감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헤드룸이 너무 작아요. 중형 SUV 중에서 헤드룸이 이렇게 낮은 차량은 또 처음인 것 같네요. 좌석이 일단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제가 키가 크지도 않지만 머리가 닿진 않아요. 그런데 손바닥 하나 들어갈 만큼 밖에 공간이 없다, 아쉽다. 하지만 지금 울트라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시야는 아주 커요. 그래서 헤드룸을 좀 더 못 내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뒷열에도 USB 포트가 2개가 있고, 앞열에도 암레스트 안쪽에 USB 포트가 2개가 있습니다. 뒷열 좌석의 가죽 마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쪼글쪼글하게, 너무 쪼글쪼글하게 가죽 마감이 돼 있어서 좀 아쉽고, 그리고 암레스트를 보면은 좀 작고 그렇게 탄탄하게 마감이 돼 있지 않다. 좌석이 40, 60으로 나눠져 있고 좌석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레일 위에 올라가 있어서 전방, 후방으로 이렇게 움직여져요. 하지만 등받이를 높이는 레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찾지 못할 것 같아서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여기 어깨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또 좌석이 등받이가 조절이 가능한, 편하다. 전반적으로 옵션이 구석구석 들어가 있지만 기본 옵션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그래서 62,000달러로 이 많은 옵션을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건 아주 캐딜락의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 변경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봐요. 부분 변경 2020년형 캐딜락 X5였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차활평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